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기준봉 매매법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. 제가 어제 관심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. 관심 종목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렇게 쭉 보여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제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소개를 안 한 종목들이 간 종목들이 많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여기 KEC가 이렇게 갔고요.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기준봉 매매법은 보면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요. 그 다음 그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매매법을 얘기를 합니다. 이런 기준봉 매매법이고 오늘 KC도 갔고요. 엠바이오니아도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. 엠바이오니아도 이 기준봉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출발을 했고요.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은 유니온도 갔고요. 유니온은 제가 어제 이 종목이 이제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유니온도 이렇게 기준봉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받고 반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준봉 매매법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과거에 보면 이 BH라는 종목 역시도 이렇게 박스권을 갖다가 이제 그랬었죠. 박스권 이거는 기준봉을 조금 넘는 박스권을 그렸고요. 그러다가 이 기준봉 박스권마저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이제 판단하는 방법, 이 종목들은 어떤 식의 패턴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 그림을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. 이 그림을 보면요. 첫 번째는 이제 상승 지속 형태가 있고요. 이제 두 번째는 횡보 상승하는 형태가 있습니다. 네. 두 번째는 이렇게 횡보 상승하는 형태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제가 노리는 방식은 이런 횡보 상승 그리고 아니면 조정 후 상승 이거를 좀 많이 노리고요. 상승 지속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어가면 좋은데 이 종목은 잘못하면 이렇게 주가가 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하면 갑자기 여기서 물려버리는 일이 생깁니다. 그 물렸을 때 상대적으로 손절에 대한 뭐 리스크나 그런 게 있어서 상승 지속하는 종목들이 제일 베스트지만 이게 꺾일 수 있다 보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횡보 상승 형태나 조정 후 상승 형태를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거랑 오늘 보여드렸던 건 종목들이 대부분 이 횡보 후 상승하는 종목 혹은 조정 후 상승하는 종목인데요. 이 조정 후 상승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, 이제 이런 걸 보셔야 돼요. 보면 이 기준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게 됩니다. 박스권을 그리게 되고요. 그래서 지금 3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. 이 조정 후 상승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게 되고요.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보통 이제 이런 부분까지 조정을 받는 거죠. 아니면 혹은 여기 이 기준봉의 절반 부분까지도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고 다시 반등을 하거나 혹은 이 기준봉의 시가까지도 조정을 받고 갑니다. 근데 이 절반 가격 왔다거나 아니면 여기 시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이 주가가 여기서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나서 반등을 해주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.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지 아니면 그 아래에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지 만약에 주가가 그대로 쭉 내려가면 아쉽게도 조금 더 기다리자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 기준봉을 이탈하면 이거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충분히 반등을 하고 나서 사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조정 후 상승 패턴을 갖다가 노리는 것도 이제 무난한 방법이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를 통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제 조정을 받았으나 다시 상승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 장대 양봉의 뭐 시가 부근에서 사면 정말 싸게 살 수 있죠. 싸게 사고 주가가 상승하면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날아갈 테니까 그 부분까지 추가 차익 실현을 얻을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조정 후 상승 패턴도 괜찮고요. 혹은 이 횡보 상승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쉬어주고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. 왜 나쁘지 않냐면요. 여기서 이렇게 한번 씌워주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일단 주가 움직임에서 연속 상승을 할 때는 뭐 VI가 아니라 뭐 쉽게 투자 경고, 투자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. 보통 이렇게 한번 쉬었다 가면 여기서 숨고르기를 하기 때문에 더 멀리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의미로 예를 들어서 뭐 5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요. 보통 이런 종목들이 5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본격적으로 다시 2차 상승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있으면 뭐 20일 이평선까지도 기다렸다가 그거를 부딪혔다 갈 수도 있습니다. 뭐 20일 이평선이 뭐 이렇게 있으면
혹은 21일 평선 부근까지 이렇게 가다가 추가 상승을 하거나 그런 것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패턴의 기업들만 하나만 잘 파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이 기준봉을 갖다가 잡는 이유가 뭐냐면요. 이 기준봉이 터지면 일단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보통 섹터가 움직인 경우가 많고 그 섹터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. 그게 아니더라도 개별 호재가 있어서 일단 매집이 들어온 거라고 보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,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루에 한 5가지씩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은 한국전자홀딩스, 제가 일단 이미 간 애들은 봐봤자 뭐 공부가 되긴 하겠지만 이제 당장 수익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저는 지금 당장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 한국전자홀딩스인데요. 이 한국전자홀딩스는 아까 저희가 봤던 패턴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? 네, 이 중에서 바로 3번 패턴에 속하게 됩니다. 조정 후 상승인데요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.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, 그렇다면 매수 기회는 어디냐? 바로 이 구간.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이미 12% 정도를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. 12%를 먹고 시작하는 거고,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박스권에 저항을 돌파한다면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. 만약에 이걸 돌파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꼬리를 갖다가 달고 내려왔으면 돌파를 못할 수도 있는데, 돌파를 못하더라도 내려오면 좀 비중을 줄였다가 여기 아래에서 다시 사고 하는 식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고, 돌파했을 때는 돌파 이후에 매매도 가능하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전자홀딩스는 3번 패턴의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. 명신산업은 저희가 어제 봤죠. 그리고 KPF 한번 볼까요? KPF도 보면 이제 3번 패턴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KPF도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KPF라는 종목도 보통 제가 이제 반등하는 걸 보고 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반등하는 걸 그럼 어떻게 하냐? 그런 의문을 가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반등하는 법도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면, 자, 이런 기준봉이 떴을 때 여기서 캔들 패턴을 좀 봐야 됩니다. 캔들 패턴에서 보통 이 3개 정도를 보면서 이게 종가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구나, 아니면 혹은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가 되겠죠. 돌파하는 자리, 조금 더 이제 확신을 갖고 싶으면 이런 돌파하는 자리에서 캔들이 올라온 걸 보고 살 수도 있을 거고요.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다가 이 KPF라는 종목이 여기를 돌파를 하고 날아가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수익이 더 발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. 다음으로는 KPF까지 봤고요. 오늘은 다음 덕사나이 메탈을 보려고 하는데요. 덕사나이 메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2번과 뭐 3번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조금 받다가 반등을 했어요.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 이내 다시 조정을 받은 거죠. 왜 조정을 받았을까? 아마 지수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. 개별 이슈도 있었겠죠. 그러다가 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3번 자리까지 조정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3번 패턴. 처음에는 여기 2번 패턴으로 시작을 했으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번 패턴을 보여줬다.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한번 뭐 분할 매도를 할 수 있었을 거고요. 왜냐하면 꼬리가 달리면서 상승하지 못하고 밀리다가 특히 여기서 5일선을 갖다가 이렇게 이탈했을 때를 갖다가 노려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했다가 아래에서 다시 반등하는 걸 보고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. 여기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보면요. 덕선하이 메탈도 만약에 다시 사는 자리를 고른다면 여기서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이 자리를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그러고 나서도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18% 이렇게 오른 상황이죠. 그렇다고 이 종목이 시세가 끝났느냐? 아직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. 시총이 3천억 가까이 되긴 하는데 이 종목도 충분히 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이 종목에 이제 저항이 어느 정도 걸린다라는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. 그러다가 그 위에 돌파하더라도 여기서 또 추가적인 저항이 있구나 라는 걸 체크해 놓고 매매를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다르다. 그리고 제가 이런 것까지만 봤지만 이 기업이 뭐 하는지도 사실은 좀 봐야 돼요.
이 기업이 뭐 하는지도, 왜 이 기업이 뭐 하는지를 봐야 되냐면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핫한 테마에 엮일 수가 있는지, 아니면 핫한 주도주의 편입이 될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가능성 확인 위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솔더블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고 해요. 네, 반도체 쪽입니다.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가 반도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이 기업은 역시 추가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갈 때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봤고요. 다음 종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다음 종목은 지니틱스를 저희가 어제 봤었나요? 지니틱스까지 봤던 것 같고, 세린비엔지 한번 볼게요. 세린비엔지도 보면 이 종목도 3번 패턴인데요. 여기서 이렇게 길게 조정을 받습니다. 사실 이렇게 조정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더 좋고요. 거기다가 이 종목은 이렇게 조정을 쭉 받았죠. 이렇게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올려주는 모습에 있다. 이 종목도 그래서 2번을 가다가 3번으로 이제 전향한 모습이다.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갑자기 조정을 받으면 이 올라가던 이제 박스권 돌파를 포기하고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한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노려볼 수 있다. 사실 만약 이런 박스권 매매가 정말 지루하다면 여기서 완벽하게 돌파하는 거 보고 사도 이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하지만 좀 더 아래에서 싸게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3번이나 2번 종목들을 갖다가 매매하는 게 나쁘지 않다. 그리고 기준봉 여기서 잡아주니까 심리적인 안정감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. 게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은 주가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종목까지 알아봤고요. 다음 종목, 세린비엔지 어떤 종목인지도 한번 체크를 하면요. 세린비엔지는 이제 친환경 쪽과 관련해서 이제 플라스틱 생분해 쪽입니다. 그래서 폐플라스틱 관련주. 그래서 향후에도 이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, 뭐 실적적인 면에서도 이 나쁜 회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. 이 기업이 언제 출발하느냐는 당연히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출발할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네.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엔바이오니아는 같고요. 그다음 해성 DS 어제 봤고, 유니테크노 이 종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유니테크노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3번 패턴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. 조정을 받으면서 기준봉 시가까지 가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. 그리고 주가도 저렴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. 그래서 이 종목도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언제 출발하는지는 모르겠죠. 이 종목도. 하지만 이런 저항성 부분이 올 때는 보유하고 있을 때 일부 돌아줬다가 여기서 안착을 하고,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다음날 좀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죠. 아무튼 이 유니테크노라는 종목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차트다. 이 종목은 이제 차량의 구동 및 전장품에 해당하는 다양한 모터류, 그래서 자동차의 배터리 셀 케이스, 차량 윈도우, 와이퍼형 부품, 아무래도 이 기업은 전기차 관련된 부품 쪽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에서는 2차전지 전기차 쪽에 엮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나쁘지 않다. 그리고 이렇게 기준봉이 터졌을 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있지만 나간 사람이 없다. 그 말은 뭘까요? 향후에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렇게 해서 유니테크노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. 네, 오늘 종목들에 대한 공부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. 관련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증권사 리포트도 꼭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나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